자, 131쪽. 다 지우면 좋은데 왜 페이지 수는 그대로 남겨놨어요? 지금 해야 될 건 131쪽 이래야 되는데. 잘하셨어. 자, 내가 지우지 뭐. 자, 이번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뭐가 있느냐? 첫째,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다 그랬으면은 이거죠. 재산세 과세표준은 항상 뭐가 됩니까? 시가표준액이 된다. 이건 뭐 다 아는 사실인데, 시가표준액이다 그랬으면은 매년 기준금액이 결정 고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가액이지만 재산세는 취득가액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매년 기준금액. 해보죠. 시가표준액. 요거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국가로부터나 다 똑같은 거죠. 개인 법인 할 것 없이 무조건 어떤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시가표준액. 무조건 시험엔 법인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으면 법인이 재산세 내죠. 취득가액, 장부가액 쳐다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시가표준액.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올까요? 법인 1억하고 법인 장부금액, 사실상의 취득가액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항상 나올 게 뻔하다는 얘기죠. 무조건 재산세는 뭐가 되느냐? 해보죠. 시가표준액. 과세 대상 아까 5개 배웠습니다. 뭐뭐 있을까요? 다시 한번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있죠. 자, 그러면 토지는 시가표준액 곱하기 뭐가 되죠? 공정시장 가액 비율. 요거 몇 프로라고 그랬죠? 70%. 어이, 잘하시네. 집에서 재산세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오늘 지겹더라도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 봅시다. 괜찮겠어요? 다 아는 거라고 지금 지루하면 안 돼요? 오, 다들 많이 하셨나 봐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도 70%, 주택만 몇 프로가 되죠? 60%. 얘들은 공정이 있다 없다? 없다. 끝. 이거예요, 이거. 시험에 과세표준이 나오면 이거에서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이거 틀리면 사람이 아니죠. 5줄인데. 요거까지 6줄인데. 틀리면 안 돼요. 반응이 시원찮아서 세율까지 같이 해볼게요. 세율이라는 것은 표준세율이죠. 표준세율은 차등비례 세율도 있고 초과누진세율도 있다고 그랬죠? 오케이? 요거 갖고 한번 해볼게요. 토지는 3개가 있죠. 분리과세가 있고, 분리과세는 차등비례 세율이죠. 얘는 외워야 돼요. 이따가 좀 자세하게 정리는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얘는 007이 있고 02가 있고 4%가 있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오늘 왼종일 이거 나가요. 이거 잘하시면은 종부세도 쉽습니다. 두 번째,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얘는 초과 누진세율. 숫자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끝. 이게 토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여러분 좀 신경 써야 돼. 이게 나올 때가 됐으니까요. 건축물이다 그랬으면은 용도에 따라 우리가 요렇게 나눕니다. 해보죠. 영업용, 사업용, 일반. 똑같아요.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영업용 건축물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사업용 건축물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일반 건축물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요건 다 상가 건물을 얘기합니다. 영업용은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건물은 세율이 항상 일정합니다. 1000분의 2.5. 그러니까 건축물은 차등비례 세율만 있는 거예요. 차등은 외우란 얘기죠. 상가 건축물 1000분의 2.5예요. 학원 들어올 때 건축물을 갖다 한 대 엘리베이터 툭 치면서 1000분의 2.5 이러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유치하지만. 그 다음에 공장용 건축물은
지역에 따라 세율이 두 개가 있어요. 영업용 상가건축물은 지역과 관계없어요. 무조건 1000분의 2.5. 공장용이다 그랬으면은 사업이죠. 제조업.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지역에 따라 세금을 차등으로 걷어요. 싸우는 지역이냐 아니냐. 공업지역이다, 산업단지다.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1000분의 2.5. 이건 다 뭐예요? 토지가 아니에요. 토지는 여기서 나오는 거고 이건 건축물이에요. 헷갈리지 말아요. 그래서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1000분의 2.5, 상가 건축물 1000분의 2.5, 건축물만. 그런데 이게 주거지역에 있거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면은 곱빼기 1000분의 5가 되는 거죠. 외우기 쉽잖아요. 안 싸운다 1000분의 2.5, 싸운다 1000분의 5. 끝. 건축물이에요. 토지가 아니에요. 헷갈리지 말아요. 해보자. 건축물. 그 다음에 중과세가 있습니다. 중과세 우리 복습 한번 해보죠. 자, 여기 보세요. 취득세부터 해볼게요. 설마 질문 들어갈지 몰랐죠. 취득세, 중과세 3개 배웠죠. 쉬운 거 질문할 거예요. 내 손가락만 잘 보면 돼. 3개 배웠는데 첫째는 사치성 재산 몇 배? 4배. 과밀 몇 배? 이거 대도시 몇 배? 끝. 취득세는 3개뿐이 없어. 중과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중과세가 하나뿐이 없어요. 3배뿐이 없어요. 3배면 뭐가 나와야 돼? 대도시. 그럼요. 취득세 3개, 등록면허세, 중과세 하나, 재산세 하나. 재산세는 뭐냐 하면은 재산세는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했을 때 공장용 건축물만 중과세 하는 거예요. 땅은 중과세 없어요. 공장 건물.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 신설, 증설하면은 몇 배 중과세? 5배. 몇 배? 몇 년간? 5년간.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 안에 공장을 신설하면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몇 배? 5배. 몇 년간? 그럼 시험에는 요게 많이 나오죠. 5년은 알겠는데 언제부터 5년이냐? 항상 재산세에서 날짜가 헷갈리면 언제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과세 기준일 6월 1일. 그러면 요거는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그러니까 재산세는 5배뿐이 없어요. 몇 년간? 5년간. 언제부터 시작?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그럼 답을 또 가르쳐 드릴게. 시험에 뭐가 나오냐? 얘가 틀리게 나오겠죠. 뭘로 나올까요? 뻔해요. 공장 신증설일로부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유치하잖아요. 신설일로부터가 아니라 과세기준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끝. 그래서 건축물은 무슨 세율 적용한다? 차등 비례 세율. 안 싸우면 얼마? 1000분의 2.5. 싸우면 얼마? 1000분의 5. 신설하면은 몇 배? 5배. 몇 년간? 5년간. 언제부터?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그럼 요걸로 계산을 하면은 공장용 건축물의 세율은 원래 얼마가 돼요? 1000분의 2.5죠. 이거의 5배니까 1000분의 얼마가 되죠? 12.5까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질문하지 말라고 그랬죠. 오늘 밤새게 되니까 이건 질문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마지막 중요한 거 요거죠. 주택. 주택이다 그랬으면은 꼭 알아두세요. 일반 주택, 고급 주택 같다 다르다? 같아요. 재산세는 똑같아요. 집안에 욕조가 있건 집안에 수영장이 있던 똑같아요. 세율은. 무슨 세율 적용한다? 초과 누진 세율. 초과 누진 세율, 주택에 관한 것만 우리가 알아두면은 혹시나 높아심에서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4예요. 1, 2, 3, 4. 그래서 4단계가 되는 거예요. 해보자. 1, 2, 3, 4. 불안해 죽겠네.
퍼센트는 0.1, 0.2, 0.3%, 0.4%. 괜히 설명했어요.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걸 또 질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해요. 주택은 다 어떻게 된다? 1, 2, 3, 4. 오케이? 0.1로 나오나 0.2로 나오나 다 1, 2, 3, 4. 최고가 4, 최저가 괜히 했어. 이걸 X라고 그래도 하나 봅시다. 나온 적은 있으니까. 자, 주택. 그 다음에 선박. 선박은 얘만 공부하면 돼요. 고급 선박. 고급 선박 몇 프로라고 그랬죠? 5%. 일반 선박은 몰라도 돼. 항공기 세율 외우지 말아요. 그럼 외워야 될 게 주택까지예요. 주택. 이게 제일 포인트예요. 나오면은. 특히 여러분이 이제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토지만 신경 쓰니까 건축물 나올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얘는 건축물은 요것뿐이 없는 거예요. 해보자. 건축물 해서 영업용, 공장용 이렇게 나누죠. 이상해요. 주거용이 없네요. 주거용이 주택이죠. 그러니까 주거용은 주택이니까 따로 빼야 되죠. 무슨 세율? 초과 누진 세율. 끝. 나오면 이거죠. 이거 말고 항상 나오는 거 있죠? 뭐가 있을까요? 탄력세율. 탄력세율이라는 거 뭐라고 그랬죠? 지방자치단체장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가감 조정한 건 언제만 적용한다고 그랬죠? 당해 연도에만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거 알면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란 얘기죠. 요게 답이에요. 요게 답. 요것뿐이 없어. 요만큼. 근데도 공부 안 하면 틀린 사람은 공부 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포인트 찾는 연습하면 끝이에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보죠. 131쪽에 나와 있습니다. 01번 나와 있는 것, 요것은 간단하니까 체크. 2번 보세요. 2번도 체크. 집에서 해보시고 3번 보세요. 밑줄 과세표준과 세율. 개별 문제가 나왔죠. 과세표준과 세율 갖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뻔해요. 요 안에 있는 게 나옵니다. 1번 보죠. 1번 밑줄 토지, 건축물, 주택 3개 나왔죠. 그럼 요게 답이죠. 여기 찾아볼게요.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은 곱하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곱하기가 있던 아니면 70% 60% 나오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두 번째 줄 끝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이건 아까 배웠네요. 재탕 들어갈까요? 재탕 요거죠. 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세금은 몇 번 계산한다고 그랬죠? 한 번. 한 번이 뭐냐? 토지와 건축물을 어떻게 한다? 합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은 무엇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의 세율. 요 두 개가 포인트죠. 재탕, 삼탕 나오는 거예요. 볼게요. 자,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그 밑줄 옆에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동그라미 어떻게 한다? 합산한 과세 표준에다. 동그라미 무엇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거 난이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것만 알면 되죠. 공동 소유하거나 서로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도 세금은 몇 번 계산한다? 한 번. 토지, 건물을 어떻게 해줘라? 합산을 하고. 세율은 무슨 세율 적용한다? 주택의 세율 적용한다. 이게 포인트죠. 찾을 수 있나요? 자, 됐고요. 3번 포인트는 법인이죠. 법인은 사실상의 거래가액이다. 넉 나갔죠. 여기 보세요. 개인 법인 다 뭐가 과세 표준이 되죠? 시가 표준액이에요. 무조건.
여기는 왜 나왔느냐? 취득세, 등록면허세, 국수공판장 배웠죠? 그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죠. 그러나 재산세는 국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처음에 내 집 장만한 사람이 가난하니까 국수 먹죠. 재산세 내는 사람은 다 부자예요. 부자니까 국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부자는 국수 안 먹어요? 큰일 났네. 그럼 짜장면도 못 먹겠네. 자, 해서 고개념 법인. 그 다음에 4번 보죠. 밑줄 다가구 주택. 지문은 맨날 똑같아. 아까 했던 거죠. 한 가구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은 밑줄 한 구의 주택으로 본다. 맞죠? 한 구 그래서 다가구가 된 거죠. 그 다음 부속 토지는 나눠줘야 되는데 무슨 비율로 나눈다고 그랬죠? 건물 면적의 비율로. 지문이 다 익숙해질 때까지 문제 풀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이거 읽어야 돼요. 오늘 왼종일 할 건데 큰일 났네. 시장군수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 하나여 적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정도 지문 찾을 수 있나요? 노. 4번 체크. 5번 보죠. 5번도 밑줄 치세요. 과세표준과 세율. 여기 또 답이 있는 거예요. 요게 답. 과세표준과 세율. 자, 1번 보죠. 이것도 읽어야 돼요. 징그러 죽겠어.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없다?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OX X가 되죠. 당해 연도만. 2번 밑줄 다가구 주택 또 나왔어요. 한 가구가 독립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은 뭘로 본다? 한 구의 주택. 시험에 나올 때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 이름 틀린 거죠. 각각 한 구의 주택이다. 그 다음 부속 토지는 무슨 비율로 나눈다고 그랬죠? 건물 면적의 비율로. 돼요? 그 다음에 3번. 그러니까 옳은 건 몇 번이 돼요? 2번. 일단 답은 2번이고요. 3번. 3번은 아까 팁을 말씀드렸죠. 여러 개가 나오면 꼭 함정이 숨어 있다고. 자, 볼게요. 별장은 1000분의 40 맞죠? 그러나 고급 주택은 무슨 세율 적용한다? 초과 누진 세율 1부터 4까지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고급 주택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것 때문에 틀린 거죠. 그리고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 적용한다. 맞죠? 고급 주택이 뒤로 가야 되죠. 그 다음에 4번. 자, 요거죠. 또 재탕. 주택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는 안분 계산 하기 전에 토지 건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합산한다고 그랬죠. 세율은 무엇의 세율? 주택의 세율인데 여긴 뭐라고 나왔느냐? 두 번째 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 계산한 과세표준. 합산이 아니라 구분 계산이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세율도 해당 세율 적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세율? 주택의 세율.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면 시험 나오는 건 뻔하죠. 합해서 주택의 세율만 정답. 구분이다 그럼 틀렸고 해당 세율도 틀렸잖아요. 요거 하나예요. 그 다음에 5번 밑줄 고급주택. 고급주택 여기 나왔네요. 여기 주택은 고급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똑같죠. 어떻게 구합니까? 시가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또는 몇 프로 곱한다? 60%.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70%. 요게 맞다 틀리다? 틀리다. 찾을 수 있겠나요? 이게 답이에요 다. 그러니까 뭘 물어보느냐 요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요게 시험에 나올 확률 높다 그러면 이거 손바닥에 써갖고 외우겠다 이거. 근데 외우는 건 좋은데요 하루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4주 동안에 4주면 한 30일 정도를 놀고 어제 하루 잠깐 봤을 거 아니에요. 혹시 내가 물어보고 검사할까 봐. 그죠? 이건 안 좋고 일주일에 몇 문제씩이라도 풀으면 지금 도사돼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건 내가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늘도 재산세 내가 자신 있게 마무리해 드릴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으로부터 2주일 뒤에 공부하실 거죠? 원서 접수 다 하셨죠? 이제 해야죠. 원서비 아까우니까. 그리고 희망 가져요. 내가 아는 거 위주로 출제가 될 거다.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그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복불복이니까. 그깟 거 모르면 3번인데 자신감 가져요. 불안해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70 넘으신 분도 합격자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70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저께도 그렇고 강의 나가는데 요즘 들어와서 연세 드신 분 여자분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좋아가지고 이제 좀 문제가 보인대요. 근데 거기는 이제 매주 강의 나가는데 매주하고 2주하고 차이는 좀 있죠. 그 너무 좋아갖고 그 전에 6개 이상을 못 맞았는데 13개 맞았대요. 7월달 모의고사에. 좋아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러고 그냥 교수 대기실을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고 다니면서 막 사무실에다가 자랑도 하고. 그분이 자랑할 만해요. 3달 보름 정도를 못 나오셨어요. 바깥분이 돌아가셔갖고. 근데도 그렇게 내가 독하면 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분이 독한 거예요. 그 이제 7월 달에 세법이 13개를 맞았다고 해갖고 난이도상의 문제도 있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그 정도 맞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이번 모의고사 때 한번 봐봐요. 그럼 다 되겠죠. 최소한 아무리 어떤 문제 난이도 높은 거 나눠드려도 10개 이상은 기본적으로 맞을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죠? 지문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어렵게 나와서 난이도가 높다. 웃기지 말라고 그래. 난이도가 높나 난이도가 낮나 기본 포인트 지문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난이도가 되게 어렵게 나왔어. 소유자가 2사람 이상이라는 말이 꼭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요거 꼭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합산하고 주택세율 이거 없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난이도 어렵다 하는 것은 계산 문제 한 문제 정도니까 이건 쉽게 나올 때도 있고 하니까 그거 빼놓고는 무지 어려웠어요. 낯설었어요. 앞뒤 잔소리가 낯선 거지 그 중간의 심장은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냥 요걸 막기 위해서 앞에다가 잔소리를 막 집어넣은 거지 실상 내용은 배운 대로 해요. 그렇잖아요. 공유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지분권자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막기 위해서 앞에다가 쓸데없는 막 집어넣어서 나온 게 뭐였었냐? 지분 표시였었어요. 그전엔 그런 문제가 잘 안 나왔었거든요. 오로지 공유는 지분권자 하다 보다 틀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큰 사람이 낸다 이렇게 쓸데없이만 나온 거죠. 그럼 알아둘 때 공유 무조건 지분권자 여러 사람이다 그 말이 나오면 맞는 거고 그 말이 아니라 한 사람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난이도 핑계는 앞으로 대지 마시라는 거. 내용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름이 영희 씨예요. 그럼 영희 씨 이름이 안 들어가서는 이분의 집안을 논할 수가 없잖아요. 식구가 100명, 200명이면 뭐예요? 이분이 주인공이 영희 씨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문제가 지문이 길든 어쩌든 답은 정해져 놨다 이거죠. 그리고 문제의 답이 다 있어요. 모든 과목 똑같은데 다른 과목은 내가 얘기했다 욕먹을 거고 세법은 지문에 답이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다만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한 가지 팁 더 드릴게. 문제 나왔을 때 문제 1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조건이 주어집니다. 조건이 예를 들어 토지 재산세다 그러면 토지 이렇게 나오고 또는 1세대 1주택 이렇게 나와요. 조건을 먼저 동그라미 치면 뒤에서 실수 안 합니다. 근데 조건을 안 보면은 무지하게 실수해요. 그 내가 지금 오늘도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래요? 과세표준과 세율이다. 문제가 조건을 이걸 건 거예요. 그럼 과표하고 세율이구나. 그럼 우리가 배웠던 내용 곱하기가 나와야 되겠구나. 무조건 시가표준액이다. 요 조건은 무조건 동그라미 치세요. 나중에 엄청 도움받습니다.
이따가 계속 연습할 거예요. 해보자. 조건을 보시면 되죠. 자, 6번은 뭐 X 안 해도 되고요. 7번 보죠. 이제부터 잘 보셔요. 밑줄 가장 낮은 표준 세율. 가장 낮은 표준 세율, 가장 높은 세율 나올 때 요령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요령은 뭐냐? 초과 누진 세율이 나오면 무조건 정답이 아니에요. 초과 누진 세율은 중간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세율, 낮은 세율 물어보는 건 차등 비례 세율이 정답이 된다는 거.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반응이 없어. 누진 세율 뭘 적용하는지, 주택이다 그러면 무조건 정답이 아니야. 별도 합산 토지, 종합 합산 토지 무조건 정답이 아니에요. 누진 세율은 중간 세율이다. 그렇게 하면 좀 편하지 않아요? 한번 해볼게요. 1번 별장. 별장은 사치성인데 몇 프로가 되죠? 4%. 그 다음에 2번에 밑줄 공장용 건축물. 여기 보세요. 공장용 건축물이 공업지역이나 군읍면 지역이나 똑같죠?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난 또 읍지역에서 싸우고 오는 줄 알고. 요거는 1000분의 얼마가 되죠? 2.5. 1000분의 2.5다 그랬으면은 0.25%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은 분리과세 다 필요 없어요. 고급 오락장용 토지 몇 프로? 4%.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4%. 4%는 뭐예요? 고급 오락 이따가 쓸 건데 토지, 골프장용 토지 요건 다 4%죠. 그 다음 하나 더 재밌는 거,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도 다 사치성이에요. 토지도 4%, 건축물도 4%, 사치성은 다 4%가 되는 거죠. 이해가요? 왜냐하면은 공장용, 영업용 건축물만 차등비례 세율이지 사치성 재산은 건물도 4%, 토지도 4%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요? 사치성은 토지나 건축물 다 4%예요. 자, 그럼 나와 있는 거 볼게요. 고급 오락장용 토지 4%. 그 다음에 4번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몇 프로? 그렇죠. 토지나 건축물 똑같아요. 그 다음에 5번 골프장용 토지 4%. 그럼 답은 몇 번이 돼요? 2번. 여기 보세요. 이게 과거의 기출문제거든요. 이거 시험 보고 나왔을 때 수험생이 그랬어요. 나는 이걸 못 외웠어요. 못 외워서 찍었대요. 뭘 찍었냐 하면은 보니까 우리 맨날 지겹겠잖아. 사치성 1번 사치성, 3번 4번 5번 사치성, 2번만 아니더래요. 그래서 2번 마킹했더니 맞았대요.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게 융통성이에요. 순발력이라고 그러죠. 이거 굉장히, 우리가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돼요? 광주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있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 토지는 그게 맞거든요.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하나만 튀더래요. 그래서 숨도 안 쉬고 마킹했는데 맞는 게 여기 있다가도 또 몇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찾는 거. 순발력 연습. 그 정도 되나요? 반응이 없어서 뒤에 8번 한 번 더 볼게요. 요번에 밑줄 가장 높은 세율. 가장 높은 세율이면 대부분이 4%가 나오겠죠. 자, 한번 해봅니다. 1번 골프장용 토지 4%죠. 2번 공장용 토지 어디에 있대요? 여기 나왔죠. 이따가 또 하겠지만 공장용 토지에 공장용 토지가 군읍면 지역에 있고 공장 지역에 있으면 얼마예요? 0.2% 이따 한 번 더 해드릴게. 그 다음에 3번 고급주택은 뭐죠? 초과 누진 세율이니까 무조건 X죠. 이해가요? 4번 밑줄 별도 합산도 무슨 세율이에요? 초과 누진 세율. 그러니까 무조건 X. 그 다음에 5번 종합합산도 무슨 세율? 초과 누진 세율.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실 때 별도 합산, 종합합산 보면 되지 뒤에 거 갖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해보자. 합산 토지는 무슨 세율이다? 초과 누진 세율. 그 다음 고급주택도 뭐다?
초과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은 무조건 X 정답으로 안 하면 되겠죠. 중간세율이니까. 이런 식으로 찾으면 답이 몇 번이 돼요? 1번 찾으면 되죠. 되겠어요? 이거 시간 나는 대로 보셔요. 그 다음에 9번 밑줄 재산세에 대한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종합문제니까. 자, 1번부터 보죠. 옳은 겁니다. 1번 여러 개 나왔으면 항상 함정이 있다고 그랬죠. 요번에 포인트는 4%가 포인트예요. 4% 보고 OX 들어갑니다. 사치성 재산이죠. 자, 들어갑니다. 4% OX 별장, O 골프장, O 고급 오락장, 고급주택. 고급주택은 초과 누진세율이죠. 또 고급 선박. 뭐가 5예요? 고급 선박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5%. 이거 내가 유치하게 옛날에 요트 위에 내가 수영복 차림으로 있다고 그랬죠. 근데 사람들이 오 그래갖고 5%라고 유치하게 설명했는데, 자, 그래서 뭐가 틀렸죠? 고급주택하고 고급 선박. 2번 뭐가 포인트입니까? 과밀억 재건역 안에서 공장 신설 증설할 때 동그라미 건축물. 토지가 아니라 건축물이죠. 몇 배? 5배. 몇 년간? 5년간. 언제부터 5년이라고 그랬죠? 말을 해요, 말을.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근데 뭐라고 나왔죠? 공장 신설일로부터. 요게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세요. 매번 나오는 거 요 포인트만 연습하면 그냥 답이 나온다니까요. 자, 과밀억 재건역의 공장 신설 증설 건축물은 몇 배? 5배. 몇 년간? 5년간. 언제부터?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그게 틀렸죠? 3번 동그라미 주택. 주택은 초과 누진 세율이 맞는데 중요한 건 소유자별 합산. 요게 틀렸죠. 아이고 아까 쓴 거 재탕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토지에 대한 것만 합산한다고 그랬죠. 몇 장의 고지서? 한 장의 고지서. 나머지는 각각이니까 몇 장의 고지서? 여러 장의 고지서. 합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여긴 뭐라고 나왔죠? 소유자별 합산.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합산은 토지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4번은 그 앞에 써놔야죠. 요건 도시지역분 재산세라고 합니다. 요것도 가끔 나오는데 여기다 해드릴게. 도시지역분 재산세다 그러면은 요거예요. 도시지역 안에 있어야 되는 재산 중에서 특별히 지방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고시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불이익이라 생각하면 돼요. 너 도시지역 안에 요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추가로 더 내라 이거예요. 다만 임의대로 정하면 안 되고 조례로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요 지역은 땅값이 급등지역이더라. 그러니까 세금 좀 더 걷자. 요 안에는 투기지역이라서 집값이 급상승이 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자. 요거예요. 쉬운 말로 결론 얘기하면. 그럼 요거는 뭐가 들어가느냐? 첫째, 도시지역 안에 있어야 되는데 도시지역 안에 중에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고시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안에서도 또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뭐냐 하면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만 3개만. 근데 왜 안 해도 되느냐? 여기 봐요. 과세 대상이 5개가 있는데 선박과 항공기는 도시지역에 세워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3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 재산이 5개가 과세 대상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선박 항공기는 도시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3개만 남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금을 2번 계산해요. 남들하고 똑같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 남들하고 똑같아. 여기에다가 요거에 대한
과세 표준에 1000분의 1.4를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요 지역만 1.4를 더 가산해서 걷는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요거는 이익 주는 거예요, 불이익 주는 거예요? 불이익이죠. 얼마 더 걷겠다? 1000분의 1.4. 그런데 사실상은 최하가 1000분의 1.4고요 이상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겠죠. 따라서 한도를 정해놨어요. 1000분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 재밌는 건요, 얘는 틀리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나온다 그러면은 전부 이런 말이 나오죠. 도시지역 안에 또는 과세대상 이 말이 안 나오고 전부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모의고사 때만 기출에 넣고. 그러니까 전부,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재산세 과세대상 전부에 대해서 1.4다. 전부가 틀렸다는 얘기죠.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지역에 있는 것만. 근데 틀리게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뭐만 알면 되느냐? 도시지역 안에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3개만 되고 1000분의 1.4 요것만 포인트 잡으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4번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밑줄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 번째 줄 끝에 재산세부터 재산세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그게 바로 1번이죠. 1번. 그 다음에 밑줄 셋째 줄 끝에 과세 표준의 1000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그게 2번이죠. 그럼 1번, 2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뭘 한다고 그랬죠? 합산해서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 말이 이해 가요? 항상 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1번에다가 2번은 1000분의 1.4. 그런 다음 요거와 요거를 어떻게 해준다? 합산을 한다는 거. 따라서 옳은 거 몇 번이 됩니까? 4번. 항상 따라해봐요. 도시지역분 재산세 1000분의 1.4.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1000분의 2.3. 숫자만 알면 돼요. 그리고 뜻,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불이익을 뜻하는구나.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건축물, 여기 나왔네요. 건축물이다 그러면 항상 무슨 세율만 적용한다고 그랬죠? 차등 비례 세율. 근데 여기는 몇 개를 다 할 수 있다? 2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때,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죠. 틀리려고 애를 써도 안 틀리게 돼요. 이거 다 이거도. 근데 표정이 지금 자신 없는 분들은 숫자가 여러 개 나오니까 그런 거죠. 그만큼 책을 안 보셨다는 얘기예요. 요것뿐이었거든. 자, 10번 체크하시고 11번. 자, 11번 한번 볼게요. 요건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요. 나올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난이도 상입니다. 상인데 어려워서 상이 아니에요. 취득세와 연결이 됐기 때문에. 자, 볼게요. 갑이 과밀액제 권역 내 공장을 신설 증설된 후 밑줄 3년 6개월 후에 을이 밑줄 승계 취득. 자, 여기다 한번 해드릴게. 요거예요. 여기에선 뭐가 있느냐? 과밀억제 권역에 공장을 신설 증설했대요. 누가? 갑이. 오케이? 그런 다음 몇 년이 됐대요? 3년 6개월 때 을이 승계 취득을 했대요. 요거죠? 그럼 따져볼게요. 그러면 현재 재산세는 누가 내야 돼요? 재산세 누가 내야 돼요? 을이 내야 되겠죠. 사왔으니까. 을이 내야 되는데 요거죠. 공장 신설 증설하면은 중과세 한다고 그랬죠. 몇 년간? 몇 년간? 그럼 5년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으니까 이건 당연히 재산세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중과세 해야 안 해요? 해요. 신설한 다음에 누가 신설했든 중요한 게 아니야. 신설했으면은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중과세 한다 이거예요. 지금 배웠잖아. 그럼 재산세는 당연히 중과세 하죠. 오케이? 그런데 취득세 우리가 배웠죠. 취득세 과밀 그러면 몇 배라고 그랬어요? 몇 배? 2배죠. 근데 취득세는 뭐예요? 사올 때 한 번만 중과세 하는 거죠. 재산세는 5년간이고 그럼 취득세는 갑이 중과세예요? 을이 중과세예요? 갑이죠. 신설한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그럼 공장 신설할 때 취득세 중과세 했단 말이야. 갑이. 을은 중과세 해요 안 해요? 을은 중과세 할 수가 없죠. 옛날에 갑이 신설할 때 중과세 했으니까. 따라서 취득세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가 했으니까. 그 개념 이해가요? 재산세는 그 공장이 5년간 중과세 하니까 나도 덩달아 중과세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5년 지난 다음에 인수하면은 재산세도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 개념. 취득세는 한 번만 그러니까 얘가 신설할 때 중과세 했다는 얘기죠. 그럼 을은 사올 때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가 중과세 했으니까. 을은 사오기만 했지 신설한 게 아니잖아요. 오케이? 신설돼 있는 걸 사온 거죠. 기존 공장을. 중과세 안 해요. 그래서 4번에 취득세는 일반과세하고 재산세만 중과세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죠. 말뜻 이해가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만 요걸 같이 이해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2번. 12번은요, 과거에 2005년도에 종부세 신설되면서부터 출제됐던 문제인데 가벼운 마음으로 보죠. 문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동그라미 주택입니다. 주택. 그 다음 두 번째 줄 괄호 안에 동그라미 6억짜리 주택입니다. 자, 출발합니다. 박스 첫 번째 보면은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죠. 비율은 몇 프로? 60%. 왜? 그렇죠. 주택이 조건이 주택이 나왔으니까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1, 2, 3, 4라고 그랬죠. 최고가 4죠. 1000분의 얼마? 4. 마지막에는 뭐냐? 세 부담의 상한이에요. 요거 알아두셔야 되죠. 나올 때 됐으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세부담 상한. 세부담 상한 토지와 건축물은 100분의 얼마? 150이죠. 100분의 얼마? 작년에 150%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작년에 100원 냈어요. 올해가 1억 나왔어요. 1억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100원에 대해서 얼마? 150%, 150원까지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따 계산도 해드릴게. 자, 그런데 주택은 달라요. 주택은 세부담 상한이 셋이죠. 기억나요? 366이 뭔지 3억 이하, 6억 이하, 6억 초과. 오, 기억나시나 봐요? 그래, 이거 중요한 거예요. 3억 이하 100분의 얼마? 105. 100분의 얼마? 110. 100분의 얼마? 130. 요건 알아두시라고 그랬습니다. 3억 이하, 6억 이하, 6억 초과. 진짜 열심히 잘 쓰신다. 기본서 때 다 썼는데, 요약집 다 썼는데, 문제집에 또 썼어. 걱정 말아요. 9월 달에 시콕 때 또 거기다 쓸 거니까. 그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 또 쓸 거니까. 앞으로 쓸 게 무궁무진해요. 그 여러분 지루하지 않아 하니까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요? 1번. 13번 체크.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과세표준세율 어려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토지 나왔죠. 토지 과세 대상 왕별 표시해야죠. 이제부터 헷갈리는 시간이 돌아온 건데
헷갈리지 않도록 요령을 갖다가 정리를 하고 하면 좀 나을 거예요. 예전에는 분리, 종합, 별도, 칠판 하나에 다 써가지고 해드렸죠.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워. 요만큼 확 줄어들 테니까, 요령 가르쳐 드릴 테니까. 표정은 해줘도 그러든가 말든가. 하나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시험은요, 기출문제는 인터넷 때문에 딱딱 부러지게 나옵니다. 지문이. 모의고사는요, 출판사마다 다르죠. 일부러 우리 출판사가 수준이 높다 해서 어려운 말을 막 집어넣습니다. 애매모호한 것도 집어넣고. 왜? 그래봤자 항의 들어오는 건 그 출판사 밑에 있는 학원에서만 항의 들어오니까. 기출문제는 모의고사식으로 애매모호한 게 나오면 인터넷 난리가 납니다. 아마 촛불 집회까지 나올 거예요. 그거 이미 맛을 들였거든요. 그 영향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욕 안 먹으려고 딱딱 부러지게 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도 답이 쑥쑥 올라오게 된다니까. 모의고사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5회 때 합격자가 없었잖아요. 1%도 안 됐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달쯤 있다가 재시험을 봤잖아요. 합격자가 무지 많이 나왔잖아요. 왜? 그거랑 내용이 비슷한 게 나왔어요. 분리과세 나왔으면 그 다음에 나온 게 분리과세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형을 벗어나지 않게 냈죠. 벗어나게 냈으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먼저 해서 붙은 사람은 뭐예요?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게 옳은 것은, 요건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합격자가 무지 많이 나왔죠. 그때도 선의에 피해 보신 분 있잖아요. 나름대로 모의고사 때 내가 80점 항상 넘고 난 자신 있다 했는데 자기 실력에 회의를 느낀 거예요. 자신 없다. 그래갖고 실력 있는 분들이 시험을 포기했어요. 대신에 어정쩡한 분들, 아니다, 난 무조건 해봐야 되겠다, 그분들이 많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구제가 많이 됐죠. 그래서 실력 있는 분들이 포기한 분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최선 다했는데 안 됐으면 이건 내가 아니다, 그렇게 포기를 한 분들이 무지하게 억울했죠. 그분들은 공부 다시 안 했어요. 대부분이. 언제 했냐? 5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는 이게 필요하고 이제 그동안의 상처도 다 잊었고, 그래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때 충격받으신 분들이 다시 나와서 강의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상이 그랬어요.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때문에 항의 애지간한 거 나오면, 애매모호한 게 나오면 큰일 나니까 욕 안 먹으려고 딱딱 부러지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니까 너무 크게 그 용어 하나 자체 예민하게 하실 필요는 세법은 없습니다. 또 숫자 이런 게 나왔을 때는 항상 뭐예요? 외웠으면 너무 쉽고 못 외웠으면 무지 어렵고 이런 거죠. 나머지는 우리가 했던 지문이 있잖아요. 이걸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연습만 죽어라 하고 10월까지 동그라미 연습만 해요. 세법. 그럼 항상 답이 보여요.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니까. 노노노. 공부한다면 급상승되는 게 세법이에요. 이거 포인트. 그것만 아시면 돼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효자 과목 때문에 좋잖아요. 운 좋으면 16개 다 맞을 수도 있죠. 13개는 실력으로 했고 3개는 찍었더니 맞을 수 있는 거죠. 찍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5개 중에 3개 넉 나간 거고 2개 남으면 어떤 거? 뒤에 거. 거의 확률이 높잖아요. 막 계산 문제가 어려운 게 나왔어. 그럼 3번 이러면 되고. 좀 마음 편하게 하시란 얘기예요. 왜 쉬운 걸 어렵게 가져가느냐? 하나 딱이에요. 게으르셔서. 매일 조금씩 보면은 이것만큼 쉬운 과목이 없어요. 왜? 세법 어렵다? 다 웃기는 소리예요. 다 비겁한 변명이에요. 세무사 시험은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연령대가 높으시고 그래서 심오한 문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미친 짓 하고 작년처럼 계산 문제 하나 어렵게 나온 거 버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세법 어려워요, 이거 얘기 입 밖에 내는 사람은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봐요. 몇 시간 배우면 내용이 뭐예요?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근데 얼마나 안 했으면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냐 이거예요. 세법 어렵다는 건 나는 세법은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좋아요. 저한테는 아우 나는 맨날 민법만 해요. 또 한 군데는 원장님이 그러셔요. 세법인데 출석률이 제일 높아요. 그 소리는 왜 하는데? 세법이 뭐가 어땠다고? 그때 그 원장님 또 변명을 하다 또 걸렸어요. 아니 16개뿐이 안 나와서 16개는 문제 아니냐. 근데 특강도 민법하고 똑같이 듣는데 옛날에 강남에서 요즘도 그렇고 그럼 특강인데 다 똑같이 들어야지. 민법이 뭐예요? 민법이 뭐예요? 민폐 끼치는 법이지. 이거 이해가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 학원을 오래 하시는 원장님조차도 세법이라는 건 16개뿐이 안 되니까 관심도가 없다. 이런 표현을 여태까지 마인드가 그 마인드예요. 그런데도 출석이 제일 높다 이거야. 난 그 말이 난 너무 웃어. 왜 이렇게 세법을 과시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심오한 학습이 아니게 세무사 시험 아니니까 절대 난이도 높은 건 없습니다.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세법 그거 되게 어려워. 다 뻥이에요. 안 해보고 그 소리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했으면은 세법만큼 답 찾기 쉬운 게 없어요. 물론 처음 배울 때는 이게 여러 가지 법률이니까 숫자도 있고 하지. 숫자도 뭐 많이 있어요? 초과누진세를 외우지 말라는데 빼고 그럼 숫자 끼켜야 몇 개 나오겠어 몇 개. 이래서 숫자를 다 외워야 돼서 다 뻥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악마만 있어. 천사 없어요. 한 만큼 하고 나가요. 여러분 가슴속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 방학 동안에 또는 4주 동안에 내가 세법책을 한 페이지라도 넘겨본 게 며칠이나 되는가? 며칠까지 필요 없어요. 몇 분이나 되는가? 한 문제 하려고 마음 먹었겠죠. 특히 어제 저녁에. 오늘 세법이니까. 하다가 한두 문제 하다 보니까 뭐 짜증나는 게 있어. 요약집 막 찾다 보니까 성질나? 이러니까 한두 문제 하다가 포기하고. 그래도 내일은 가서 공부하신 분 손 들어봐요. 그럼 손 들으려고. 두 문제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슴에 손을 얹으면 세법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요. 특강 때도 보고 다 했지만 문제풀이 하는데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론은 많지만 요약을 또 해드렸잖아. 요게 답이라고. 그리고 문제가 다 비슷하잖아. 여기는 옳게 맞고 여기는 틀리게 나오고 막 비슷한 지문이 나오고 한 두세 시간만 하면 자신감이 막 생기잖아요. 나만 그래요?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왜 인정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답 찾기는 진짜 효자 과목이 세법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관심 가지면요 다른 거 한 문제 푸는데도 그냥 헷갈리는데 이건 슬슬슬 답이 나와요. 동그라미 치면 뒤에 지가 알아서 틀린 답이 나타나요. 왜? 내 머릿속엔 앞에 나오잖아. 국가와 연부. 그럼 그 다음 여러분이 생각나잖아. 뭘 생각해요? 무상이냐 유상이냐.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면 다음에 게 수가 나오는 거야. 바둑이나 장기처럼요. 얼마나 풀 때도 재밌어요. 어떤 재미인지 알아요? 옛날에는 막 답이 틀렸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답들이 보여. 이 기쁨이라는 건요 공부 좀 해본 사람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세법 어렵다? No. 어렵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두고두고 괴롭힐 거예요. 공부 안 하니까. 여러분 다 잘할 수 있어요. 효자 과목이에요. 큽니다. 여러분이 민법에서 또는 학개론에서 또는 공법에서 40개 중에서 20개 맞기도 참 많이 힘들죠. 시간 안에 못 풀 수도 있고 20개예요. 20개. 40개 중에 20개. 이건 16개 중에 13개 맞기 쉽거든요. 그럼 어느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요 자식이 여러 개 있지만 하나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내가 만만한 놈부터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만한 거부터. 안 되는 놈은 처음부터 안 되는 놈은 잡고 있으면 시간만 낭비해. 될 놈부터 내가 받고. 예를 들면 공시다 그러면 뭐 지적법 잘하시는 분은 지적법만 내 걸로 만들어 놓고 등기에 관한 건 천천히 다스려야 되는 거죠. 안 되는 등기법만 티리자 잡고 있으면 안심했던 지적법이 또 배신 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법같이 우리가 될 것부터 먼저 잡아요.
어떤 분은 양도소득세도 똑같아요. 어렵지 않거든요. 나오는 게 뻔한데 여러분은 무조건 머릿속에 양도소득세는 어렵다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어렵죠. 재산세도 뭐 안 하면 어려워. 하면은 되게 쉬워요. 양도도 똑같아요. 안 하고서 선입견 때문에 야 양도소득세 이거 어렵대 나도 모르게 어려워진 거야. 공부하고 어렵다는 소리 하면 내가 이해나 하고 맛있는 거 사드리죠. 양도도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재산세랑 같아요. 취득세랑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취득세는 쉽게 느끼고 재산세는 어렵게 느끼고 선입감이 다 내용 똑같으니까 힘내서 하시라고 그냥 좀 시간 내서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힘내셔요.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동그라미 연습 몇 번만 하죠. 그러면은 나중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모의고사 문제풀이 할 때도 다리 꼬고 앉아서 왼쪽 눈 감고 왼손으로 마킹해도 답이 나와요. 아니 여러분이 해보잖아요. 저랑 같이 이렇게 문제풀이 하면은 좀 잘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답이 막 보이고 대답도 잘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결국은 4주간 공부 되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세법은 한 만큼 금방 성적이 올라가는 거니까 효자 과목이 돼요. 다른 거 40개 중에 20개 맞기도 힘든데 이건 16개 중에 13개는 해볼 만한 싸움이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요? 집에 자녀분들이 안 하고 그래봐요. 너 커서 뭐가 될 거냐 이러죠. 여러분이 안 하고 있으면 저는 안 물어봐요. 여러분 다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 개업을 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만 더 할까요? 공인중개사가 요즘에 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도 난리가 났어요. 폐업하고 휴가 가고 전화 작업하고 막 합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좋은 찬스예요. 항상 과거의 전례로 보면은 압박이 있다는 것은 조만간 그 해제가 될 거란 얘기죠. 그때 되면은 뭐예요? 막았던 게 붓볼 터지 터니 강물 터지시지. 그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인중개사 선배 여러분들이 문 닫고 도망 다닐 때 여러분은 시원한 데 앉아서 공부하시고 그 다음 규제가 내년도 되면은 이제 내후년에 또 총선이 있으니까 규제가 풀어지게 돼. 모든 건 법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세금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풀어지게 돼 있거든요. 평생 이게 가겠어요? 풀어져요. 총선 이전에 1차적으로 풀어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개업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번이 좋은 기회죠. 그렇지 않고 남들 다 터졌는데 해제가 되고 돈 계약 쓰느라고 정신없는데 그때 학원에 나와서 공부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좀 올인하고 또 이번 시험에 복불복이니까 여러분이 아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다 이런 희망 갖고 끝까지 견디죠. 오케이? 이분들은 됐다고 그랬잖아. 이분들 저 맨 뒤에 계신 분도 됐고 근데 젊은 친구들 다 됐네 그럼? 여기 어르신들도 다 되실 거고 반응이 쌓여졌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힘들 내시고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